28페이지 보셨어요? 자, 28페이지 보세요. 이렇게 생긴 아건강 상담소리 28페이지 먼저 보시고 화면에 저렇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표지를 보세요. 아건강 상담소. 표지 먼저 보세요. 자, 혈액 혈관이라고 화면하고 똑같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 모든 혈관은 자기 나이만큼 막혀 있다. 고려대학교 노동중심시죠. 거기 모든 혈관이 자기 나이만큼 막혀 있다. 박스로 네모를 좀 쳐놓으시고요. 모든 혈관은 자기 나이만큼. 저기 화면 보이시죠? 네. 화면 안 보이세요? 모든 혈관은 자기 나이만큼 막혀 있다. 아니, 뭐 보세요? 맞으면 자, 여기 보시면 모든 혈관은 자기 나이만큼 막혀 있다. 오동준 박사님이신데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지금은 퇴직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15,000건 시술하면서 뭘 이야기했냐면 모든 혈관은 뭐만큼 막혀 있다면 자기 나이만큼 막혀 있다. 그럼 여러분 자기 나이만큼 안 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나이만큼 안 막히려면 PM도 보는데요. 네, 맞은 말입니다. 자, 결국은 자기 나이만큼 막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50대는 몇 프로 막혀 있을까요? 60대는, 70대는, 80대는, 90대는, 100대는. 결국은 죽었어요. 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혈관이 점점 막혀가면서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질병이 나타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혈관이 자기 나이만큼 막혀가면서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질병이 나타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모든 혈관은 자기 나이만큼 막혀가면서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질병이 나타난다. 혈관이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질병이 나타나니까 관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거를 예시를 해준다고요? 전 고려대 거기 전이라고 해요. 현이 아니고. 어서 오세요. 네, 앞에 앉으세요. 전 고려대학교 교수님 오동규 교수님이 시술을 해보니까 스탠트 시술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뭐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뭔 말이에요? 이 말을 한번 뒤집어서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 나이만큼 막혀가니까 혈관이 노화되고 퇴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예방해라. 제 말 이해되신가요? 네, 거꾸로 이야기하시면 우리 저걸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혈관이 점점 막혀가면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질병이 나타난다. 그러면 혈관성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거 밑에 보세요. 혈관벽을 찢어버리는 호모시스테인 분자라고 적어져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결국 전부 다 안 좋은 오신 분이 있네. 여러분 여기다가 적어놓으셔야 돼요. 자, 모든 그 밑줄 쭉 그으시고 막혀 있다에다가 막혀 여기 있잖아요. 모든 혈관은 자기 나이만큼 막혀 가면서 혈관은 어떻게 돼요? 노화되겠죠. 노화되고 기능이 어때요? 퇴화되겠죠. 퇴화되면서 뭐가 나타나요? 질병이 나타난다는 거. 자, 그러니까 자기 나이만큼 막혀가면서 이제 점점 노화되고 그 다음에 기능이 퇴화되면서 질병이 나타나는데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거기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혈관벽을 찢어버리는 무슨 분자? 호모시스테인 분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건 좋은 놈 왜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찢어버리니까. 그럼 찢어버리면 거기에 피가 나니까 뭐가 달라붙겠어요? 적어놓으세요. 거기다가 혈액 응고인자. 자, 뭐가 있다고요? 혈액 응고인자가 달라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피가 난 건 지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손가락을 집어넣을 수가 없죠.
거기다가 혈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여러분 결론은 호모시스테인이 나타나서 이거를 내가 건져낼 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건져낼 수가 없잖아. 이 혈액에 지나다니는 거를 이렇게 건져낼 수 건져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건져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가 하는 임무는 뭐야? 혈관벽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쟤는 상처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우리 몸에서 가장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상처난 곳에 뭐가 달라붙어요? 혈액을 응고시키는 혈액 응고인자들이 달라붙어요. 이 중에 이제 뭐 혈소판이 달라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죠? 비타민 K, 칼슘, 뭐 피부린 오게, 뭐 트롬빈 여러 가지 물질들이 여기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더 이상 상처가 생기지 말아라, 피가 나지 말아라고 달라붙거든요. 그러면 이 달라붙은 곳은 결국은 딱딱해지겠죠. 여러분 딱딱해져 가면 혈관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굳어가죠. 부순경화, 동맥, 경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이 늘어나면 동맥경화가 생긴다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가 외래어로 들린다 하시. 한국말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호모시스테인이 왜 생겼냐? 음식 안에 들어있는 메티오닌이라는 물질이 분해되면서 생겼다는 거예요. 뭐가 분해됐다고요? 메티오닌. 메티오닌은 음식 안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 그래서 필수하고 A라고 부르거든요. 필수 아미노산. 이게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찌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먹는 비타민 B6 또는 음식에 들어있는 거, 우리 뭐 장에서 만들어내는 비타민 B6에 의해서 뭘로 바뀌어지냐, 이것이 바로 시스테인으로 바뀌어진다. 자, 그러면 호모시스테인 그대로 둬야 돼요? 계속 시스테인으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겠죠. 장에서 만드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B6를 계속 복용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저기 독일에서 피자 M자 쓰는 회사에서 뭘 만드는 거냐면 액티바이드. 그러니까 액티바이드를 충분히 먹었더니 좋아졌어요. 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비타민 B6는 또 파워 칵테일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B6가 또 어디 들어있냐면 뮤노겐에 들어있어요. 먹을 때마다 시스템으로 바뀌겠죠. 이 나쁜 거를 순화시켜서 좋은 놈을 만든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사람이냐? B6는 좋은 사람이죠. 왜 나쁜 놈을 교화시켜서 좋은 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이 다시 메치온으로 이렇게 환원시키는 물질이 있는데 B9하고 B12라는 것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비타민 B6, B9, B12는 찌꺼기를 다시 모은 거예요. 시스테인으로 만들고 메치온으로 만든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무조건 외우세요. 다른 점 생소할 수 있어요. 메티오닌, 호모시스테인, 시스테인. 그러니까 호모가 붙은 놈만 나쁜 놈이에요, 이 중에. 이해되셨어요? 그거만 해보세요. 요것이 상체를 내서 뭘 일으킨다? 동맥경화. 그럼 이걸 줄여야 돼요? 그대로 둬야 돼요? 줄이려고 봤더니 뭐가 필요해요? 6, 9, 12 해보세요. 6, 9, 12. 그러니까 6, 9, 12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먹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 양자 사용 설명서를 펴주세요. 5번 옆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양자 사용 설명서. 양자 사용 설명서를 자, 양자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 거기에 10페이지 보세요. 아니 10페이지가 죄송합니다. 60페이지. 53, 60. 페이지가 뭐 나와요? 비타민 나오죠. 그러니까 갑자기 지나갈 때마다 열려요 되게. 자, 거기에 보시면 위에서 비타민 A가 나오고 B1, B2, B3, 그 다음에 B6가 나와 있죠. 거기다가 형광펜이나 뒤에 오셨네요. 아니 없어요.
B6 하고 B12 있죠. B12 거기 밑에 보시면 B6 밑에 그 사이에다가 B9이라고 씁니다. 어라 B9은 여기 안 보이시네요. 왜 빼먹었대요? 여기 전화가 오셨어 한 분이. 그래서 제가 적어놓으라고. 그거는 몇 페이지냐면 64페이지. 몇 페이지야? 64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68페이지입니다. 오 이게 틀렸다라고 자꾸 알았어요. 자 68페이지 가니까 자 위에서 니코틴 아미드 비타민 B3 체내에서 나이아신 니코틴 아미드로 바뀌는데 NAD라고 적어보세요. 니코틴 아미드 다이클레오타이드를 NAD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그렇게 NAD가 효소로 바뀌어요. 비타민 B3 나이아신이. 그 다음에 비오틴 B7이라고 적어보세요. B7. 여러분 비 오는 날 틴 애들이 나가서 놀면 어떻게 될까요? 탈모가 생기고 피부가 거칠어지겠죠? 그렇게 해보세요. 비오틴 비 오는 날 틴 어린아이들이 나가서 놀면 비 맞고 놀면 어떻게 돼요? 탈모가 생기고 피부가 거칠어진다. 그렇게 해보시면 그러니까 비오틴이 부족하면 탈모가 오고 뭐가 생긴다? 피부가 거칠어진다. 그래서 비오틴 샴푸가 유행이잖아요. 또 비오틴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콜라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네. 자, 그 다음에 판토텐산. 자, 판토라는 건 뭐 펜타곤, 국방성의 오각형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B5. 펜타곤은 국방성 오각형이다. 다섯. 펜타곤, B5, 판토텐산. 배우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엽산. 여러분, 엽산은 그 뭐냐, 어떻게 보시냐, B9. 여러분 그 팔자 좋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팔로 표현하죠. 뭔 말인지 아세요? 어떤 놈이 옆차기를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간 구자가 되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옆차기를 엽사는 옆차기를 당한 놈이야. 그러니까 비타민 B9이라고. 배우셨죠? 엽사는 B 뭐라고요? B9, B8이 아니에요. B9이에요. 옆차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B9이에요. 저렇게 가르쳐줬는데 또 헛소리 하시는 겁니다. 거기다 별표를 적어주세요. 6, 9, 12 적어주세요. 6, 9, 12 B6, B9, B12 뭐하고 관련이 있다? 호모, 시스테인, 농도 그렇게 적어주셔야죠. 엽산에다가 여기 엽산 P 공간에다가 B6, B9, B12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호모, 시스테인, 농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아까 몇 페이지에서 왔어요? 60페이지에서 왔죠? 그럼 60페이지 뭐냐면 참고할 것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근데 다음 달에 오잖아요. 그러면 오 내가 이걸 언제 적어놨지 이러시고 아주 신박한 은사를 보았어요. 언제 적어놨지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호모시스테인 농도 검사를 체크를 해줄 때는 6, 9, 12를 보면 되겠죠. 자 그게 부족하다. 왼쪽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체내에 뭐가 돼요? 혈관이 막혀가면서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질병 뭐가 나타날 수 있다?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높아지면 동맥경화가 나타날 수 있다. 호모시스테인 혈관에 상처를 내니까 혈액 공급이 달라붙어. 그 부분이 딱딱이다. 딱딱이니까 무슨 경화? 동맥경화. 이걸 여러분이 막 줄줄줄 외우셔야 돼요. 고객님 6, 92가 부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나 몰라가 아니라 이거 뭘로? 동맥경화. 뭘로 줘요? 동맥경화. 자,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면 뭘로 줄까요? 적어보세요. 뇌경색.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좋습니다. 어머, 비타민을 안 먹었더니 죽었다고 사기치고 다니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 무슨 광고법? 지난번에 모 그룹에서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 6, 9, 12가 부족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액티바이드를 안 먹으면 혈관들은 다 동맥경화 걸린다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액티바이드는 무슨 질이냐고. 비타민 B9일 뿐인 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지금 과대 광고법 그러죠? 다 걸린다 이거예요.
누가 녹음해가지고 딱 내가 요즘 보건복지부하고 시약처에서 자꾸 전화가 와요. 소장님 그 활동을 하면 최고 돈을 많이 번대. 1인당 200만 원, 그날 100만 원 받거든. 회사로 또 500만 원, 250만 원. 그럼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 게 좋겠어요. 각 그룹마다 돌아다니면서 녹취해가지고 딱 신고하는 게 좋겠어요. 뭔가 이해되시죠? 아, 이게 신박한 직업이 있더라고. 18알치라고 아세요? 네. 18알치는 정식 직업이에요. 식약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받고 일정 교육을 받고 나서 각 식품회사를 불법 감시단으로 돌아다니면서 검사하는 거예요. 저도 그 자격증 있어요. 불법 감시단. 여러분 걸렸다는 나한테 무조건 100만 원씩 바쳐야 돼요. 제가 조금 이따 내려가서 보여줄게요. 불법 감시단 그 있어요. 제가 다음 달부터 돌 거야. 그래가지고 녹화를 해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끼리니까 지금 짜고 무슨 치는 거지. 녹화하잖아요. 다 걸린다니까. 이게 말이 언어가 실수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는 뭘 조심해야 돼요? 블로그 아셨죠?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또 인스타그램 또 뭐 밴드 페이스북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6, 9, 11을 뭐 해야 된다는 건가요? 6, 9, 11 먹어줘야 된다. 간단해요. 고객한테 동맥경화를 설명할 때 비타민과의 관계성을 설명을 하는데 내 이야기를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여러분 뭘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그 사진 있죠. 지금 호모시스테의 사진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호모시스테의 사진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밑에 볼게요. 자 호모시스테의 사진 보이시죠? 저렇게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뭘 꼭 제가 읽어보시라고 그러냐면 이거하고 관련 있는 게 호모시스테.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에도 호모시스테인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럭머거라는 책에도 호모시스테인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이제 B692가 이제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맥경화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약을 많이 드실 분 있죠. 692가 전부 다 빠른 거. 일단 그것만 정리해서 여러분이 이 책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드럭 먹어는 뭐냐 약 먹어 그 뜻이 아니고요. 드럭 약을 먹으면 먹어 영양소 도둑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 사람은 6, 9, 12가 빠져나가면 무슨 경우에 걸릴 거예요? 동맥경화. 그러니까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액티바이즈나 칵테일 뮤노겐 안 먹으면 뭘로 죽어요? 동맥경화. 근데 그걸 바로 동맥경화를 죽는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혈관은 자기 나이만큼 맞춰가면서 오동규 박사님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는 뭐냐면 이거다. 호모시스테인. 즉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질병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다? 호모시스테인. 저걸 동의하세요? 그럼 저거는 그대로 둬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6, 9, 12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니는 이 빨간 통을 안 먹으면 죽어 하면 그것도 가져간 거라니까. 이게 됐어요? 뭘? 6, 9, 12. 네, 그래서 B6, B9, B12의 중요성.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도 액티바이드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과대광고 무조건 걸려. 무서운 세상이 됐다니까요. 갑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세상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미 있잖아요. 여러분은 모든 시스템 위에서 갇혀 있어요. 지금 말을 삐끗 잘못했다가는 여러분이 회사에서 있잖아요. 코드 타라고 할 수도 있어. 니 때문에 벌금 물었다고. 매독 회사로 말하면 2개월 전지면요 몇백억이 1,000억 이상 손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해상 휘청거리거든요.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제발 애사심 좀 가져주세요. 아 나는 회사하고 관계없어 해가지고 떠들고 다니지 마시고 아셨죠? 네. 꼭 각 그룹에 가시면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거 바로 설명하시면 되고 쭉 설명하고 나서 비행은 맨 나중에 꺼내. 그 비행이 이거야. 아셨어요? 네. 6, 9, 12를 막 강조를 해. 아셨죠? 요 시스템을 설명해. 그 뭘로 죽어? 동맥경화로 죽어. 근데 그 물질이 어디에 들어있어? 여기에. 그럼 안 걸린대. 6, 9, 12가 뭘 죽어?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네. 그럼 오늘은 나가서 이제 몸만 하면 돼요. 6, 9, 11을 잘 젖들어 먹으면 돼요. 그럼 액티바 이제 파워칵테일 면역에 매출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이거를 매뉴얼화해서 파트너한테 가르치면 파트너가 똑같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럼 내 그룹의 사이즈가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커지겠죠.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원리를 내가 복제가 되면 뭐예요? 파트너한테 그대로 복제시키고 파트너 그대로 복제되면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해되셨어요? 이게 정말 그걸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 믿냐 이 말이에요. 동맥경화가 될 줄은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는 사람 뭐에 걸려요? 동맥경화가 돼요. 여러분 파트너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되고 시스템과 멘트가 이해되세요? 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복제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네. 나만 알고 파트너를 못 가르쳐. 그럼 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 파트너 가서 뭔 소리에 이 대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룹이 이상한 그룹인데 이게 무슨 광고법에 걸려? 아대 광고에 걸린다니까. 앞으로 아셨죠? 여러분 이제 봐보세요. 내년 되면요 칼부리 따요. 칼부리. 딱 단속 대상 떠가지고 딱딱 회사들 발표되잖아요. 그러면 각 회사들이 위축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양자분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 언제 이거 이야기를 했냐고. 호모시스템 이야기하고 690 이야기했지. 그쵸? 궁금하면 한테 조용히 물어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준다고.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한 질문을 한 거죠. 그때는 이게 여기 들어있어. 그럼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린다 이거. 이렇게 소중한 걸 가르쳐드리는데 복제가 안 되는 분이 있다니까. 또 가서 이거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 걸려요. 아셨죠? 과대 광고 다 걸리니까 뭐부터 이야기하시라고? 원리부터 이야기해요.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중에 6, 9, 12가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의 농도가 늘어난다. 왜 그러냐면 메티오닌이라는 음식 안에 들어있는 이 아미노산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뭐가 생겨요? 호모시스테인데 이거를 시스테인과 매체로 환원시켜주는 물질이 뭐다? 6, 9, 10이다. 요거를 빨면 뭐가 돼요? 시스테인하고 메티오닌이 돼요. 요거는 꾸정물. 이해됐어요? 그래서 필터링이 6, 9, 12를 거쳐서 시스템을 거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요거는 좋은 놈, 요거는 나쁜 놈. 원리 이해되셨죠? 시스템이라는 놈은 메치오닌이 분해되면서 혈관벽을 찢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혈액 응고 인자들이 달라붙게 되면서 상처난 혈관을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만들죠. 그래서 혈관이 굳어져가는 과정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6, 9, 12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걸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봐야 돼요. 혈관이 더 딱딱해지겠죠가 답이죠. 그럼 뭘로 죽을까요? 뇌혈관이 딱딱해지면 뇌경색, 심장혈관이 딱딱해지면 심근경색, 콩팥 혈관이 딱딱해지면 심부전증. 이렇게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죽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화법을 죽습니다 화법을 가르쳐줬더니 다 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과대광고법에 걸리니까 하지 마시고. 자, 뭐가 나타나요? 질병이 나타난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6, 9, 12를 먹어야 될까요? 꼭 먹어야 될까요? 이제? 먹어야 될까요? 꼭 먹어야 될까요? 아셨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설명하면서 고객님 그거를 과학적으로 만든 제품 디바이스 파워컨테인 유노겐 안에 들어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치료된다, 치유된다, 뭐 저기 된다. 그거 절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자, 이긴 사람 손 드세요. 방금 제 말 다 얘기했죠? 자, 옆 사람은 그대로 설명합니다. 딱 3분 드릴게요. 시작. 호모. 글쎄요. 호모는 원래 뭐 같다 뭐 그런 뜻도 있죠. 뭐 단일하다. 네. 그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때 호모라 그러잖아요. 여자가 여자가 결혼했지만 단일종.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는 메치오닌이 시스템으로 바뀌는데 중간 대사 과정이 있어요. 네.
혹시 전공을 물리학. 물리학 어쩐지 조금 이해하네. 화학 물리가 비슷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대사 과정만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이제 다 되셨죠? 잘 들으세요. 10분 뒤에 11시에 저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할게요. 그러면 결국 6, 9, 12까지 연결하는 시스템이 됐어요. 그럼 혈관이 딱딱해지면 자, 여러분 32페이지로 가보세요. 그교재 건강교재 32페이지. 자, 32페이지가 뇌건강이라고 나와요. 거기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뇌건강 옆에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자리에다. 자, 결국은 뭐냐면 호모시스테인에 의해서 적어보세요. 호모시스테인에 의해서 뇌혈관이 딱딱해지면 호모시스테인에 의해서 뇌혈관이 딱딱해지면 무슨 경화요? 뇌경색. 예. 그 다음에 심장혈관이 딱딱해지면 뭘로 죽을까요? 심근경색. 심장혈관이 딱딱해지면 심근경색. 뇌혈관이 딱딱해지면 무슨 경화? 경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 정확한 표현은요. 딱딱해지면 굳어지잖아요. 굳어지면서 막히는 현상이 뭐예요? 뇌경색에 정확하게 적어보세요. 굳어지면서 막히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뇌경색. 그 말을 줄이면 뭐예요? 뇌혈관이 막히면 뭘로 죽어요? 뇌경색. 그렇게 가셔야 돼요. 원래 이해는 그렇게 순서대로 하시고 뇌혈관이 막히면 뭘로 돌아가셔요? 뇌경색. 딱딱해지고 굳어지면서 막히는 현상을 경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뇌경색 막혀버려. 마지막에 굳어지면서 색이 뭐예요? 막히다 그 뜻이에요. 색을 밝히다 그 뜻이 아니고. 경자가 무슨 색? 아니 경자는 굳어진다. 딱딱하고 굳어진다. 굳을 경자고 색자는 막히다. 막힐 색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딱딱하고 굳어지면서 막히면 뭘로 죽어요? 뇌혈관이.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으로 죽어요. 이걸로 죽고 싶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과학적인 거니까. 우리 이제 과학적인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점 굳어져 가면서 막혀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비타민 6, 9, 10, B6, B9, B12를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안 먹으면 먹어요. 경화되면서 경색이 된다 이거예요. 굳어지면서 경색 막혀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객님 먹어야 될까요? 꼭 먹어야 될까요? 꼭 먹어야. 네, 꼭 먹어야 되겠죠. 안 먹으면 죽어요. 네. 그러면 고객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끌어낼 때 멘트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고객은 이해되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100% 먹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뱀장사가 된다니까. 맞죠? 이것만 먹어봐. 그러면 혈관질환 예방이 돼. 개꿀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요. 그거만 좋은 게 마감이 돼요. 근데 네가 이 사람한테 좋은 정보를 주면 그 사람이 내 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혈관 질환이 얼마나 중요해요? 암 빼고는 다 혈관 질환 죽잖아요. 정말 맞죠? 뭘로 죽어요? 혈관 질환 죽어요. 여기가 막히면 뭘로 죽어요? 심장혈관이 막히면, 콩팥이 막히면 심부전증으로 죽어요. 물론 이제 수술에 투석하고 이식하면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점점 혈관이 막혀가면서 어때요?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질병들이 뇌경색 신고. 우리나라 암이 1위예요. 그 다음에 심근경색이 2위, 뇌경색이 3위예요. 그러니까 암 빼고는 다 뭘로 죽어요? 혈관 때문에 죽어요. 당뇨도 피가 끈적거리니까 혈관을 막혀가면서 죽죠. 간도 해독이 안 되니까 피가 안 돼요. 끈적거리면서 혈관을 막혀가면서 죽죠. 다 무슨 질환을 죽어요? 혈관 질환. 췌장이 고장 나면 혈액이 끈적거려 안 끈적거려요? 끈적거려요. 그러니까 혈관이 점점 막혀가면서 죽는데요. 위 소장 대장에서 소화 흡수 배설이 안 되면 어때요? 피가 끈적거리면서 막혀가면서 죽어요. 원리가 이해되세요? 그다음 피가 끈적거리면 뼈에서 뭘 빼놨어요? 칼슘. 칼슘이 또 혈관벽에 다 박혀 있어. 무슨 경우? 동맥경화.
원리가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무슨 말이 되냐면 피가 끈적거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피가 끈적거리는 혈관이 딱딱해져 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저 분자 때문입니다. 그럼 저거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비타민 미네랄을 먹는 거지. 여러분 칼슘 안 먹어도 계속 빼다 쓰니까 정맥경 없는 거예요. 그럼 비타민 미네랄 먹는 이유가 분명해졌죠. 그거 먹어야 되고 먹어요. 근데 사람들 잘 먹어요 안 먹어요? 내가 주는 약에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전달할 화법에 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뇌건강 거기 보시면 자 그림 한번 거기 보시면서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이게 DNA 있죠? DNA 동그라미 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요렇게 묶어가지고 안에 보면 뇌간이라고 적어져 있죠? 요렇게 뇌간 이거 보이시죠? 네 뇌간 자 따라서 대뇌 손에 뇌간 자 여러분 소간은 소 안에 들어있죠? 그쵸? 돼지 안에 들어있죠? 그러면 뇌간은 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간자가 사이 간자예요. 뇌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뇌가 아니야. 소간도 소 사이에 들어있잖아. 가운데. 문자가 소리 나나다. 지금 제 말이 들리죠? 네. 소간은 소 안에 들어있고 뇌간도 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뇌간이 어떻게 생겼어요? 간내, 중내, 뇌결, 연수 요 라인을 뭐라 그래요? 뇌간이라고. 뇌간의 맨 위에가 뭐야?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맛이 강내 그러잖아요. 중내는 뭐예요? 죽었네 그러잖아요. 뇌효 다리를 건넜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연수 수명을 다 했네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하고 관련있어요? 목숨. 뭐하고 관련있어요? 목숨. 그래서 숨골이 막히면 죽잖아요. 연수가 호흡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뇌도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막히면 죽어요? 안 죽어요? 뇌혈관이 막히면 뭘로 죽어? 뇌경색. 그러면 뇌의 기능들이 못 하죠.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원리 간단하게 이야기되었죠? 그러면 여기서 쉽게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 대뇌, 소뇌, 뇌간이 있는데 여기에 뇌에 혈액을 공급을 못하면 여기를 그렇게 딱 잡는 거예요. 여기 경동맥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혈관이 막히면 뇌로 가요 못 가요? 여기 있는 찌꺼기가 뇌혈관 적은 혈관 막으면 죽어야 돼요. 죽죠? 설명할 줄 아시겠어요? 간단하게 설명해요. 야 여기 있는 혈관이 뇌로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밖에 뇌경동맥, 외경동맥이 있는데 이 찌꺼기가 여기 있다가 여기를 팍 막으면 죽어야 돼요. 톡 쓰러져요. 4시간 안에 실내가고 살아요. 근데 4시간 동안 땡 하고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쓰러져 있을 때는 절대 손 내시면 안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남편이 미국을 싫어요. 그러신 분도 봤다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 못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모든 게 혈관 질환이라는 것만 인식을 하면 도움이 돼요. 근데 혈관 질환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잘 생각해 보면 음식물을 먹었더니 뭐가 생긴 거예요? 호모시스테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상처를 냈죠. 그런데 기름딱지도 어디에 달라붙어? 상체에 달라붙어. 이해되세요? 그러면 pH 7.4라는 약 알칼리 상태가 쭉 떨어지면서 피가 혈액이 이렇게 달라붙은 걸 연전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풀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칼슘이에요. 그러니까 뼈에서 빼온다. 이해돼요? 그러면 칼슘제 안 먹으면 어디서 계속 빼와요? 뼈에서 빼면 무슨 일이 벌어져? 골다고 가고 그럼 뼈가 부러져 죽어요? 안 부러져 죽어요? 나중에 뼈 부러져서 죽어. 안 먹으면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혈관 질환을 죽든지 뼈 부러져서 죽든지 뼈가 안 붙으면 죽어요. 복수 차가 잘 들으세요.
혈관 질환을 강의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지인들이 혈관 질환 너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제 친구 아버님이 작년에도 돌아가시고 그 작년에는 천석희 선생님 돌아가시고 그 작년에는 저희 아버님이 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게 코로나 주사 3번 맞고 푹 그냥 여기 딱 혈관이 막혀 돌아가셨더라고요. 위아래로 동시에 막혀 한 번에 가셨는데 아 이게 혈관이란 이렇게 무섭구나. 내가 막히면 바로 가기 때문에 좀 잘 관리를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희 친구 아버님이 고창에서 두 분이 한 분은 발견 바로 돼가지고 호수를 꽂고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고창병원 한 분은 발견을 늦게 하셔가지고 요단강으로 가시고 근데 웃긴 경우가 있는 제 제일 친한 친구 변호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의 표정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아, 이게 뭔 좋아하지? 내가 그랬잖아요. 어머님이 표정이 너무 밝아가지고 제가 약간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머니 표정이 너무 밝다. 뭐 부부가 그게 안 좋으셨냐? 그랬더니 그게 아닌데. 뭐 있잖아. 피로니 아버지 그 호수 좀 꽂고 지금까지 3년 4년 계속 계시잖아. 근데 어머니 그걸 날마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이거 저기 짐 싸들고 출근하셨다가 저녁에 오시고 또 짐 싸들고 해서 저녁에 오고 한 3년 하니까 지쳐가지고 집안이 팽팽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 그걸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호수 좀 꽂고 살 바에 그냥 가시는 것도 괜찮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셨대. 운명이려니 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마음이 더 편했다고. 그냥 여기 봐보세요. 호수 좀 꽂고 계속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누가 고생한 거예요? 그 아내 되신 분이 고생해요. 친구 어머님이 지금도 내가 이제 가끔 일본 전화들이 뭐라 그러냐면 니도 혈관 관리 잘해라 맨날 나한테 여러분 진짜 쓰러지는 건 장사가 없고요. 결국 여러분이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네. 근데 또 재밌는 일화가 뭐냐면 친구 어머님 그날 목요일날 저녁에 엄청 술을 마시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안방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어디서 자야 돼 남자들은? 거실에서. 거실에서 혼자 여러분 자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이불을 덮어드린 거예요. 근데 이불을 안 덮었으면 살았어. 아. 이불을 덮어드리니까 어때요? 이렇게 하고 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새벽에 쇼크가 온 거야. 탁 막혀가지고. 근데 아무 말을 못 하거든요. 딱 이 상태가 되니까. 근데 이제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저거 밥 먹어야 했는데 그냥 자니까 그대로 놔두고 이제 그 뭐냐면 밭에 가서 일하고 들어오셨는데 오후에 오셨는데 여보 점심 먹게 일어나봐 했는데 이제 이미 접수하신 거예요. 그 저승사자가 접수해갖고 딱 끊어가지고 열심히 가고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화하고 난리 오고 구급차 오고 막 했는데 이미 끝난 게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조금 일찍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실 때는 절대 깨시면 안 돼요. 아셨죠? 뭔가 이해를 못 하시네. 요단강 건너 가시기 직전에 깨면은요 호수 좀 꽂고 계속 있어야 돼요. 오히려 푹 자기 드시는 게 멋있으시는 겁니다. 뭐가 옳은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편 넘겨보세요. 34페이지. 자, 심장혈관 중에 거기 보시면 자, 여기 화면도 먼저 한번 봐주세요. 화면 보시면 여기 우관상동맥, 좌관상동맥 보이시죠? 이렇게 관상동맥 이런 작은 혈관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관상동맥 위에다가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머리카락 하나 굵기보다 적다 적으세요. 자, 관상동맥은 머리카락 하나 굵기보다 적다. 관상동맥은 머리카락 하나 굵기보다 적다. 믿습니까? 네, 놀라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적으면 머리카락 하나 굵기보다 적다고 있을까요? 그러면 자주 막혀야 안 막혀요? 막힙니다. 그래서 70% 정도 막히면 적어보세요. 협심증. 70% 정도 막히면 협심증.
70% 막히면 무슨 증이야? 협심증. 그러면 좁아졌다는 말인 거죠. 좁아졌을 때 나타날 때 증상이 흉통입니다. 흉통. 가슴이 막 아파요. 그러면서 뭐냐면 답답해진 증상이 나와요. 왜? 혈액 공급 잘 안 되니까 심장이 빨리 뛰었다 느리게 뛰었다 하면서 뭐가 나타나면 부정맥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100% 막히면 뭐를 줄까요? 심근 경색을 줬어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호모시스테인. 그러니까 여러분 액티바이저 안에 들어있는 692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뭐가 된다고요? 무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만 나면 드세요. 미친 척하고 드시다 보면 혈관이 죽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혈관 건강에 중요한 호모시스테인을 뇌혈관, 심장혈관을 연결시키는 홀보를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고객을 설득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액티바이저 바로 이야기하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립니다. 과대광고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리를 설명하고 나서 그게 도움을 줄 수 있는 692가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과대광고 안 걸리는 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내 말 하지 마세요. 이쪽 기술에 그랬다고 막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전화 오게 하지 마시고 아셨죠? 과대광고 안 걸리고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100%가 뭐가 된다고요? 심근 경색. 자, 거기까지 되셨죠? 그다음 적어보세요. 6, 9, 12, B6, B9, B12를 먹어야 되는 이유라고 적어보세요. B9, B12를 먹어야 되는 이유. 그걸 뭐 혈관 건강을 먹으라는 거예요. 뇌혈관, 심장혈관, 그 다음에 신장 공파, 사구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콩팥이 잠깐 신장이 잠깐만요. 아, 예, 2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6페이지까지요. 자, 심장 해가지고 깨끗하게 걸러져 나오는 혈액 들어가는 혈액 그래가지고 필터라고 적어주신 분이 보이시죠? 네,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사구체라고 적어주세요. 이 사구체 26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26페이지 보셨죠? 네네. 자, 사구체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사구체 염증이 생기겠죠. 그게 급성으로 오면 급성 사구체 신장염, 만성으로 진행되면 만성 사구체 신장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능을 다하면 심부전증으로 어서 오십시오. 맨 앞으로 앉으시네요. 네. 맨 앞이 금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잘 안 앉으시네. 제 자리를 앉아야 잘 들려요. 자,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구체는 그 뭐냐면 아주 가는 그 혈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가 딱딱해지면 찢어지죠. 그러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나가서 혈액에 이 뭐냐면 혈뇨를 봐요. 혈뇨 적어놓으세요. 혈뇨. 사구체 혈관이 찢어지면 뭘 본다고요? 혈뇨. 그러면 혈액이 다 그리 빠져나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빠져 26페이지. 네, 26페이지. 네. 혹시 급성 사구체 신장염이나 만성 사구체 신장염 본인이나 가족 주변에 친인척이 보신 분 신장으로 고생하는 분 신부전증 또 엄마 본인은 100% 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관리 안 하면요 이게 엄마 유전자를 바로 물려받기 때문에 간, 특히 췌장, 당뇨 그 다음에 방금처럼 신부전증은요 거의 100% 와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잘 관리하지 마세요. 우선 그게 이제 후속 유전학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쁜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내가 잘 관리하고 예방을 하면 절대 안 걸리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텔로미어를 잘 관리를 하려면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코끝에 오메가3 부지런히 먹으면 노화되잖아요. 네, 그쪽 피부에. 그러니까 부지런히 드시면 사실. 이왕에 저희 동생하고 오빠가 예. 신장기는 40%밖에 안 남았다고. 아 그러면 투석하셔야 되는데. 30%대로 떨어져야지 추석을 한다고. 네. 아직은 추석을 하고 아 그래요? 몇 프로 막혔다고요? 40% 남아있대. 그럼 60% 막힌 건데, 예, 그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100% 중에 60%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죠? 한 80%나 90% 정도 막히면 투석하라고 그러거든요. 자, 적어놓으세요. 신장하고 간, 췌장의 특징이 뭐냐면 신장, 간, 특히 신장하고 간 먼저 볼게요. 신장하고 간의 특징은 90% 이상이 이 뭐냐 망가졌을 때. 쉽게 설명하면 사구체가 90% 막히거나 그 다음에 간은요 딱딱해지는 정도가 90%가 됐을 때 이 장기들이 아이야이야 해요. 이해되셨어요? 뭐하고 뭐요? 콩팥하고 간, 콩팥, 신장하고 간.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신간이 편해야 오래 산다 그랬어요. 적어놓으세요. 신간이 편해야 오래 산다. 신장하고 간이 편해야 돼. 좋아야 오래 사는 거예요. 원리가 맞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자, 콩팥, 사구체 혈관이 막히면 적어놓으세요. 사구체 혈관이 막히면 독소 배출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독소가 역류하죠. 독소를 배출하고 좋은 것만 거르는 장기가 뭐예요? 신장의 필터예요. 그러니까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요. 정수기 필터 안 갈면은 좋은 물을 먹어요, 나쁜 물을 먹어요. 나쁜 계속 독소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정수기의 필터를 수시로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좋은 물을 먹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가장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이 뭐예요? 오메가3. 아까 그 다음에 690 액티바이트. 그 다음에 혈관을 확장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미노겐. 그 다음에 모든 세포에 에너지 대사를 늘려줄 수 있는 코프텐. 그러니까 듀오하고 미노겐하고 리스토레이트, 듀오, 미노겐, 리스토레이트, 콜라겐 이 정도 드시면 절대 혈관이 막혀 죽을 일이 없어요. 듀오, 미노겐, 리스토레이트, 콜라겐. 예, 이건 모든 혈관의 공통품입니다. 그것만 먹으면요 막혀 죽을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결국은 뭐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죽을 수가 있다. 죽는다는 게 과대가 죽을 수가 있다. 식품 회사는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니도 죽을 수 있다. 역으로 가시는 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심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막히면 독소가 역류한다 적으세요. 막히면 독소가 역류한다.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신장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신장과 같다.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오늘 지금 영상 찍어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이 방을 만들어 거기다 다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거기서 계속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수기 필터. 그러니까 막히면 결국 어떻게 된다? 독소가 역류하죠. 그러니까 정수기 필터가 같기 때문에 수시로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어때요? 독소가 계속 역류하니까 피가 탁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혈관이 막히게 되죠. 결국.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신장 관리, 신장, 콩팥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점. 결론. 신장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신장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심장이 막히지 않도록. 혹시 자기 집 하수구 막혀본 적 있으십니까? 하수구. 그러면은 변기가 막혀보시면 그 증상을 설명하시면 돼요. 변기 막혔어 임마. 제일 리얼하게 들리죠. 아 변기 막히면 다 올라오잖아요. 내가 제일 황당한 게 그 김포공항에서 이게 변기가 막히니까 이거 눌렀는데 앉아 있는데 뭔가 툭툭 막힌지도 모르고 누르니까 밑에서 다 있잖아요. 쑥 올라오잖아요. 몸이 사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막히면 결국 그렇게 된다 이거네. 고객한테는 비유로 설명하셔요. 심장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막히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변기 막힌 걸 설명하면 제일 빨라요. 자, 그럼 독소 배치가 안 되니까 거기에 계속 독소가 쌓일 수밖에 없죠. 물을 내릴 때마다 또 어때요? 다시 흐물흐물 다 기어 올라와요. 한번 해보세요. 막힌 데가 계속 기어 올라옵니다. 막힌 데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겠고 결국은 화장실 전체가 더러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 누르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 넘치니까 다 나와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세요. 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목화토금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목의 기운이 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화의 기운이 뭐냐면 간신, 심장, 그 다음에 소자예요. 이 짝퉁 장기가 간다. 목화, 토의 기운이 비장하고 위장이에요. 금의 기운이 폐하고 위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목화토금 수의 물의 기운이 이제 심장하고 방광이에요. 이제 음양오행에서는 이 사이클이 잘 돌아야 건강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간에서 혈액을 잘 뭐냐면 깨끗하게 해야 심장혈관 소장 쪽에 문제가 안 생기고요. 그 다음에 심장하고 소장에서 뭐냐면 혈액을 잘 순환해서 비위 소화 흡수를 잘 해야지만이 또 대장에서도 뭐냐면 독소 배출이 잘 되는 거예요. 여기가 소화 흡수 배설이 안 되면 독소 배출이 안 되죠 대장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폐가 안 좋으면 공기 중에 있는 독소가 어디에 다 쌓여요? 폐에 쌓이죠. 그렇기 때문에 폐 대장이 좋아야 또 뭐가 좋아야 돼요? 신장 방광이 좋아요. 신장 방광이 좋아야 뭐가 좋아요? 당연히 좋아요. 이런 사이클이 다 맞아야 돼요. 근데 이 사이클 중에 최고봉이 뭐냐면 심장하고 방광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뭐하고 같냐면 이 화장실 변기와 같아요. 비율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지금 하수도 구멍하니까 잘 모르더라고. 변기 막혀도 눌러봤지. 스물스물 다 올라온다고. 여기가 막혀서 독소 배출이 안 되면 간이 해독 기능이죠. 무슨 기능이요? 간이 미치는 거예요. 왜? 쓰레기를 배출하라고 신장한테 이렇게 다 흘려서 보냈는데 얘가 막혀갖고 누를 때마다 스물스물 올라와 스물스물 올라와. 그러면 얘는 더 어때요? 환장하죠. 보내놨더니 쓰레기를 더 갖고 와. 보내놨더니 얘가 이제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간 경화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콩팥이 막히면 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신장이 막히면 간이 좋아지냐 안 좋아진다니까. 독소가 배출하라고 보냈는데 배출 못하고 다시 온단 말이에요. 어디로 간으로. 제발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간이 편해야 오래 산다.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집에 가서 묵상을 해보세요. 콩팥 다 들이시고 간 그려놓고 아 이게 배출이 안 되니까 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간이 왜 망가지냐면 딱 한 가지 원리 때문에요. 간이 해독 기능이죠. 간이 어느 때 망가지냐? 근식, 걱정, 이게 전부 다 뭘로 귀결되냐면 스트레스로 귀결돼요. 열받으면 화나죠. 근심 걱정하면 스트레스 받죠.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어요. 갑자기 피를 가고 SP를 가려고 그랬더니
일대 여녀석이 갑자기 12시 30분도 아니고 11시 59분에 휙 기어나와가지고 딱 유지를 해버리네. 심한 점이 날아가 버렸네. 그러신 분 있더라고요. 우리 강에 오신 분 중에. 자기 파트너가 11시 59분만 되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갖고 유지를 하고 딱 숨어버린대. 들어도 안 받아. 근데 뭐 SP, GP 다 맞춰놨는데 그날 날아가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차라리 그냥 뭐라 그러냐면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보라 이러더라고. 저주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차라리 빨리 맞춰가지고 포기하게 하는데 열심히 맞춰놨는데 쑥 가니까 대수가 없어지면서 뭔 말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 있죠. 아세요? 예. 좀 직급 있으신 분은 알고 없으신 분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다 그게 표시가 나요.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이빨에 받죠. 이분 있잖아요. 갑자기 있잖아요. 막 오잉냥 이러면서 밤새 잠이 안 오더래. 그래가지고 열이 받으니까 간땡이가 붙잖아요. 여러분 열 받으면 심장 박동수 어때요? 빨라지죠. 그러면 위 기능이 어때요? 떨어지죠. 그러면 폐하고 대장 기운이 떨어지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다 폐에 쌓여. 대장에서 배출이 안 돼, 변비가 돼. 독소가 또 늘어나니까 신장이 막혀. 신장이 막히니까 간땡이가 또 간땡이 붙죠. 해독이 안 되니까. 요 사이클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국은 뭐냐면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선화 사장님 뭐 언제 제일 화를 내세요? 본인의 스타일 있잖아. 화낼 때 없어요? 요즘은 없어요. 에이 거짓말치 말고. 그럼 옛날에 과거에 요즘은 애들 때문에. 요즘에 이제 과거에 남편 때문에. 아니 솔직히 하면 괜찮아. 아니 그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뭐 오픈하기 불편하면 안 하셔도 되고. 아니 과거에 뭔 일이 있었을 거 아니야. 화는 자주 내는 일. 자주 안 됩니다. 화를 자주 안 내요. 아 그럼 자주 안 내면 냈던 일이 있었을 거 아니야. 밝히기 싫었구만. 어떤 때 화를 잘 내? 자 그놈의 술. 근데 들어올 때는 건드네 만드네 이렇게 들어오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열이 확 받아요. 여보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 인간화가 되죠. 네, 인간화. 그리고 이게 화가 되면서 근심 걱정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남편이 술 먹고 우리에서 술을 좀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추운 데서 자다가 뇌경색으로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간을 차버리니까 이 사이클들이 점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 사이클이 이렇게 쳐서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상극이라고 하거든요. 네. 서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을. 요렇게도 문제가 생기지만 요게 서로 상관이 없어요. 간담이 나빠지면요 열받으니까 밥맛이 안 땡겨요. 여자분들이 땡기는 분이 어떻게 먹냐면 참기름에다가 고추장에다 비벼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비벼도 먹는 여러분 결국은요 이게 상관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이해되셨나요? 자, 열이 받으면 반드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진다. 적어보세요. 열이 받으면 반드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진다. 자, 열 받으면 화가 나면 다 같은 말이죠.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면 이 꼴은 뭐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 뜻이에요. 화가 나면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면 뭐냐면 열 받으면 뭐 다 같은 말이죠. 스트레스가 생길 때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화가 나거나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스트레스 유발인자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뭐라고요? 스트레스 유발인자. 여러분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딸이 내 편 들었다 아빠 편 들었다 내 편 들었다 아빠 편 들었다 이러죠. 아 여러분 딸들 안 그러실까요? 눈치가 용돈 받을 때는 내 편 들어 우리 딸이.
그 다음 평상시에는 엄마 편 들어. 아주 정치를 잘해요. 자,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화가 나는 경우가 스트레스 유발인자가 있는데 그 유발인자가 간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이게 또 심장 박동수를 빨려요. 자, 여러분 내가 아파트를 한 채 10억 주고 샀어. 근데 그날부터 한 달마다 1억씩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오신 분 중에 안양에 사신 분들 18억짜리 아파트가 6개월 만에 12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언제 9억까지 떨어지니까 잠이 안 오네. 지금은 12억까지 올랐네. 다시 잠이 오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가격이 매일매일 떨어지니까 심장 박동수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빨라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파트가 뭐예요? 이거는 아파트가 무슨 인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유발 인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산 부동산이나 아파트나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보시면 오 많이 있으시네. 그러면 심장 박동수 그때 빨라져요 안 빨라져요? 빨라져요 안 빨라져요? 빨라지죠? 여러분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 폐에서 뭐가 좋아요? 여러분 공기에 산소를 안 들이고 사시나 봐. 폐를 통해서 뭐가 들어요? 공기가 들어요. 나갈 때는 이산화탄소 나가고. 그럼 산소 이용률이 증가해야 해요. 심장 박동수 빨라진다고 폐하고 상관관계 이해하세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들이마시면 돼요. 그럼 산소 이용률이 늘어나면 각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 산소를 태우죠. 그러면 슈퍼옥사이드 활성산소 생겨야 생겨요. 생기죠.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면 뭐가 돼요? 염증, 폐이면, 궤양, 잘하면 종양. 이게 10년, 20년 동안 계속 꾸준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잘하면 암을 가요. 자, 그러면 내가 끊임없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산소 이용률이 어때요? 올라가. 활성산소는 어때요? 증가해. 그러면 염증도 염증이 증가한 게 염증 세포들이 증가하겠죠. 염증 세포가 많이 패여 있으면 궤양 세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모여 있으면 종양이 어때요? 점점 자라겠죠. 요것들이 이제 악성으로 10년, 20년 동안 암세포끼리 모여 있으면 뭐가 돼요? 암이 되겠죠. 지금 단순 원리가 이해되세요? 그러면 내가 날마다 심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어떻게 돼요? 무슨 이용률이 늘어나? 산소 이용률. 그러면 활성산소도 자 이거는 무슨 찌꺼기? 산소 찌꺼기. 무슨 찌꺼기? 산소 찌꺼기. 자 여러분이 이쪽으로 뒤쪽으로 연결해야 돼. 조금 더 시간 나신 분은 이렇게 와가지고 옆에서 이거를 이렇게 넣어요. 그래가지고 쫙 자르면 이렇게 해가지고 3P 바인더에다가 이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아, 3P 바인더를 안 사신 분은 일반 바인더 사서 넣어도 돼요. 제가 써보니까 3D 바인더가 최고 좋아. 네. 인터넷에서 쿠팡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이에요. 저 기업이 교육 시스템이 좋아서 저도 받아봤는데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론 산소 이용률이 늘어나는 거는 뭐가 많은 거랑 똑같다? 산소 찌꺼기 적어놓으세요. 산소 이용률이 늘어나는 거는 뭐가 늘어나는 거랑 똑같아요? 산소 찌꺼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산소 이용률이 늘어나는 거는 산소 찌꺼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산소 찌꺼기는 활성산소는 뭐하고 같냐면 자동차 매연과 같네요. 산소 찌꺼기 활성산소 그 다음에 나를 공격하니까 유해산소 산소 찌꺼기 불완전한 산소니까 활성산소 그 다음에 나를 공격하니까 유해산소 이건 뭐하고 같다? 자동차 매연과 같다. 뭐하고 같다고요? 자동차 매연과 같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가요 전남 고성군 백면 남한군 93번지에 살았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9시에 차가 한 번 오고 오후 6시에 차가 한 번 나가요. 아주 오지예요 살던 데가. 잠깐 살았어요. 한 6살 때까지 고생을 살았는데 동네 여기에서요 한 20명 되는 어린아이들이 모여 그거 구경하는 차 똥차가 있잖아요. 쫙 와가지고 깜짝냉기 하얀냉기 막 풍기면서 오거든요. 그럼 뒤쪽에 가가지고 그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기사가 뭐라 하니까 딱 출발하면 뒤에 막 따라가면서 막 왔다. 아니 그거 활성산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자동차 찍고 그거 활성산소잖아요. 오, 그 우리 몸의 사이즈도 그때는 이제 청정 지역이니까 가능하네. 그러니까 뭐냐면 청정 지역에 사니까 우리는 활성산소가 많이 없잖아요 그 지역에는. 근데 그거는 활성산소잖아. 역시 8대2 법칙이야. 나쁜 것이 들어와도 워낙 청정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게 좋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장도 8대2라니까요. 85대 15.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익균이 85, 나쁜균이 15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이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러지만 좀 나쁜 것도 먹어줘야 돼. 뭔가 균형을 맞추기. 웃자면 한 소리지만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그 뭐냐면 몸에도 우리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뭐 구운 거는 절대 안 먹어. 나는 소세지 안 먹어. 이런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어디 놀러를 갔어. 그럼 거기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그냥 구워 먹어도 돼요. 근데 나는 내 장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안 먹는다고 한 사람은 뭐냐면 진상이다 그래.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좋은 제품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 한두 번 좀 먹는다고 해서 장이 급격히 나빠지지 않는다고. 제가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했는데 그 있어요 진상 하나가 절대 구운 거 안 먹고요 소세지 나와도 안 먹고 술 한 잔도 안 하고 뭐 다 좋아. 근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다음 걸려서 죽을 거야 뭐 이런 조절을 쓴다는 진상이네. 내가 속으로 말을 하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너무 사회성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아니 그냥 내가 술을 받기는 하되 입만 대고 내리시면 되고 그냥 고기도 몇 점 먹다가 왜 안 먹으러 좀 속이 안 좋네 이렇게 지혜롭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 진상을 떠는 거예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너희들 말이야 이거 발암물질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뭐 이것들이 들어가서 장을 빵꾸를 뚫어버리고 말이야. 너 니도 빵꾸난 거 알아? 몰라? 아유 내가 의사 아니랄까 아이고 그 있어요 진상 친구 하나가. 걔가 나타나면 갑자기 술 맛이 나 떨어져. 갑자기 먹던 고기도 맛이 싫어져. 안 나오면 되잖아. 근데 나와가지고 진상을 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따로 갔다. 그 친구 잘 때는 방 사이트를 거기는 그냥 방 사이트를 따로 만들었어. 우리 친구들끼리.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요. 그룹에서도 그런 진상들이 좀 있다니까. 그거 먹으면 장이 나빠지는데 왜 그걸 먹으세요? 커피를 먹으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먹으면 안 되지만 가끔 공부할 때나 뭐 이럴 때는 먹어도 돼요. 이해되셨죠? 너무 진상 떨지를 마세요. 그걸 밀미로 날마다 먹는 인간이 있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과유불급을 기억을 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보세요. 항산화제가 필요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3페이지로 가보세요. 3페이지로 가보시면 이게 똑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요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자 이거는 밑에가 오토십을 내가 끊을 때는 이 자료를 활용하세요. 오토십. 상대방한테 내가 오토십을 끊고자 할 때는 이걸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를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놓고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두 가지를 쓴 건데, 자,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보세요. 그리고 3페이지에다 정리를 하세요. 3페이지에다가. 자, 여러분 거기에 딱 보면 첫 번째는 같죠? 자, 미토콘드리아 위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뭐라고 적어놓으면 한 개의 세포 안에는, 한 개의 세포 안에는 자, 한 개의 세포 안에는 500개에서 20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습니다. 500개에서 2000개 이상의 500개에서 2000개 이상의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동화 박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세포가 최근 논문이가 미토콘드리아 5,000개가 들어있어요. 나는 심장 세포가 한 2,000개, 2,000개 정도 제일 일을 많이 하니까 그거는 이제 뇌는 더 많은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치매가 오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한테. 왜? 뇌 세포에서 열받으면 활성산소가 그때그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 세포가 망가지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개념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뇌 세포가 망가질 때 치매가 오기가 쉬우니까 꼭 관리를 해주시고. 그러면 심장은 어느 때 망가지기 쉬울까요? 심장 열받을 때. 스트레스 유발 인자가 많을 때. 적어보세요. 심장은 어느 때? 스트레스 유발 인자가 많을 때. 근데 가장 많이 상처를 입는 것이 뭐냐면 뇌세포라고 하는 거죠. 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리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열심히 적어 놓으시고 저거 재방송을 이번 주에 올려주시면 여러분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가를 적어놓으세요. 자, 미토콘드리아 이거로 에너지 발전소 적어놓으세요. 무슨 발전소? 에너지 발전소. 그러면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가 가장 많은 곳은 결국 무슨 세포라는 거예요? 뇌세포. 그래서 최근 논문이니까 옛날에는 그게 뭐였냐면 심장 세포였어요. 심장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근육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자, 적어놓으세요. 과거 이론이 왜 심장이 위기였냐면 심장은 몇 초마다 한 번씩 0.8초마다 한 번씩 적어놓으세요. 자, 심장 세포는 몇 초마다 한 번씩 깨요? 0.8초마다. 자, 0.8초마다 몇 번씩 움직여요? 한 번씩 움직여요. 0.8초마다 한 번씩 움직입니다. 0.8초마다 한 번씩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자, 심장에다 손을 넣으세요. 몇 초마다 움직인다고요? 0.8초마다. 자, 저를 따라서 합니다. 심장아, 움직이지 마라. 안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죠. 안 움직이면 죽어. 네. 그러면 심장은 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 뭔가 뇌에서 센서가 달려서 걔 말을 듣는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센서가 뭐냐면 시상하고예요. 시상하고. 조금 더 시상하면 다시 배웠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뇌하고 심장 질환이 많은 이유가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여러분 쉽게 딱 거기 이게 이제 적어놓으세요. 1974년도에 피터가 미쳐버린 거예요. 피터 미첼 박사님이 1974년에 피터 미첼 박사님이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거예요. 무슨 상을 받았다고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하고 포도당이 ATP로 바뀌고 이때 컴퓨터인이 필요하다는 이 공식을 발견한 거예요. 노벨상이 의외로 간단하거든요.
타임머신이 생기면 73년도에 가고 내가 먼저 발표할 거야. 그리고 내가 노벨상을 받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에 말씀을 드리면 이 공식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화학 공식이에요. 산소하고 포도당이 ATP를 만드는 거예요. ATP를 적어놓으세요. 파이어, 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ATP를 불을 내려면 필요한 게 나무하고 숯이죠. 어떤 진상은 또 태우는 거 다 된다고 그러는데 불을 내려면 일단 나무하고, 자, 산소를 나무, 포도당은 숯이라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나무하고 숯을 갖다 놓은 이유는 뭐예요? 불을 피우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죠. 그 불을 피우려면 불쏘시개가 필요하죠. 뭐 라이터는 소금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 몸에는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산소하고 포도당을 나무하고 숯으로 보고 ATP를 힘, 에너지로 보면 라이터 역할을 하는 뭔가 있겠죠. 그게 바로 컴퓨팅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컴퓨팅 옆에다가 라이터 성냥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해되셨나요? 라이터나 성냥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불을 못 피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힘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결론 정말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Q10이 부족하면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는 거예요. Q10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해보세요. 에너지를 만들려면 컴퓨터를 반드시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컴퓨터 공식이 맨 아래 4페이지 보세요. 맨 아래 4페이지 맨 아래 읽어봅시다. 시작.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 어디서 합성해요? 안에서. 두 번째 시작.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다. 40세 몇 프로? 60세는? 80세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80세에서 여러분 나이 빼보세요. 뭐 요단간 걷어갈 나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자, 80세까지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하면 100세, 120세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입니다. 효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효소는 한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를 막 써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줄어든 만큼 계속 뭐 해줘야 돼요? 3번 시작. 부족한 만큼 대비해서 보충해줘야 돼요. 건강 보조식품의 필요성이. 그래서 여러분 코엔자임 Q10은 이제 기능성 식품 분류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어줘야 내 효소를 아꼈으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평상시에 부족한. 자, 그 부족한 만큼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죠. 자, 화살표 거기 보시면 태어날 때는 이만큼 가지고 태어나죠. 1번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죠. 2번 3번이라는 공간이 생기죠. 이 3번만큼 뭐 해주면서 살아야 돼요? 보충해주면서 살아야 된다. 결론이 있는 거예요. 보충 안 하면 뭘로 죽어요? 아, 효소 다 써가지고 죽는다니까. 에너지가 없어서 어떻게 사냐면요. 헤이 왔어. 너희들도 잘 살아놓고 근데 먹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 말 들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코엔자임 Q10이 어디에 최고 많이 들어있냐면 브로콜리하고 브로콜리 새싹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루에 그거를 먹으려면 브로콜리 주먹만 50kg 먹어요. 먹을 수가? 또 보충하려면 소고기 2개 1200kg 배 터져서 먹어요. 1200kg 그럼 또 먹으려면 고등어 20마리 못 먹어. 그 다음에 또 시금치 한 달. 시금치 한 달이 얼마나잖아요. 배 터져. 결론. 건강 보조식품 필요하다.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 보조식품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 연구하시는 것까지 배우시면